일반적인 불안장애가 굉장히 모두가 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약에 잘 안 듣는 부분, 아까 얘기한 어떤 회피하는 어떤 행동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방법, 그리고 자신감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뭐 약을 이제 잘 먹어서 많이 불안이 줄어든다면 저절로 자신감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자신감에 직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고 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또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안을 어떤 과도한 어떤 불안, 과각성과 어떤 회피, 이렇게 나눠 본다면 불안장애, 인지행동 치료는 그 회피 쪽에 조금 더 잘 듣는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예로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인지행동 치료했던 어떤 중년 부인 중에 10년 동안 남편이 없으면 집 밖을 안 나가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굉장히 심한 공황과 불안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항상 공황 발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옆에 남편이 있으면 그래도 남편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이 있을 때만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상에 불편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아이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항상 이제 남편을 동반할 수도 없고, 아이 걱정 때문에 내가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돼서 뭐 초등학교 육성회장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떤 과도한 과각성, 과불안, 이런 증상은 집에만 있으면 없었지만 계속 이제 회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을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울 장애나 기분 장애보다 불안 장애가 조금 더 환자들의 어떤 양상이 서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울한 이유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아요. 삼 우울증도 있고, 뭐 중년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울한 이유는 정말로 많고 너무 복잡다단해서, 물론 이제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도 잘 되고 있고 하지만 상황이 모든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불안장애는 그래도 공황장애면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면 사회불안장애, 이렇게 서로들 그런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다 조금씩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인지행동 치료가 쉽게 적용이 좀 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구조화돼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친척 같은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불안이나 우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내가 스트레스를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또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수용하고, 뭐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뭐 회사에 나갔을 때는 회사 스트레스를 그냥 잘 하고, 집에 왔을 때는 회사 생각 안 하고 잘 놀 수 있는 방법들을 막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 관리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잠자고 잘 먹고, 이런 이제 사이클을 잘 규칙적으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활 관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인지행동 치료의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인지행동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심각도에 따라서 그거는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문제가 뭐 한 가지고 심각한 정도가 덜하다 그러면은 정말로 한두 번 정도로 딱 치료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뭐 경계선 성격 장애 같은, 또 자해가 굉장히 심한 그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 같은 일종의 인지행동 치료는 뭐 한 2년 정도를 우리가 목표를 한다든지, 굉장히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운동해라, 담배 끊어라, 맨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그렇게 뭘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게 같이 이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변화의 동기, 변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동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불안하지만 나가야 되겠구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되고 그거를 치료자가 빨리 캐치를 해서 그 동기를 잘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온 이유가 바로 그 동기가 숨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환자는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화되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동기가 분명히 그 사람이 온 이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자가 그거를 빨리 파악해서 그 동기를 더 북돋아주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당신이 밖에 나갈 수 있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게 좋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또 해볼 수 있죠.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연, 뭐 담배를 끊어야 된다. 담배를 끊으면은 어떤 것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기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법들의 또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